네, 수요일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이 다시 매수 이입이 되면서 2040선을 일단은 회복을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뭐 확인해보고 가자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일단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다시 박스권에 갇혔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또 바로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래도 무게를 어느 쪽에 두고 오늘과 내일 움직여야 될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하시죠.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 날 나왔었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노믹스의 세제 개편안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선반영했다라는 의미는 뉴스에 팔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셨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단이 한번 슈팅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 7콤보 음봉을 맞았어요. 7번째 연속 음봉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평단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 둔화된 부분은 보일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가 내일 있죠.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금통위서부터 한번 볼까요? 금통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25bp 인하할 것 같다. 지금 현재 3년물 국고채가 2.51%다. 우리 지금 기준금리는 2.5%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30bp에서 50bp 정도 3년물 국고채가 높은 게 정상이니까 이번에 무조건 내린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경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뭐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은 본전치기고요. 이거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주면은 단기적으로 환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50bp 내린다. 이러면은 시장이 좀 서프라이즈 하겠죠. 근데 리먼 사태를 제외하고 과거에도 50bp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25bp 인하를 갖고 가는 게 맞죠. 이주열 총재님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신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은 빠르게 또 실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본전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라. 또 이번에 한은의 금리 결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장기채는 수익률이 빠지지만 단기채는 올라요. 단기적으로 영국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운을 띈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채가 오르고 있다. 장기물은 빠지고 있지만 단기채는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가 선진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한번 의미 있는 내수 성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에서 금리 내려막자 뭐 이 얘기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는 이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요거 보시게 되면 이거 선물 최근 일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시스 얼마나 견조했습니까? 베이시스 얼마나 이 견조했던 베이시스가 최근에 보게 되면 급등락을 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 베이시스 마이너스 이론가는 괴리도죠. 이 괴리도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베이시스가 너를 띈다 이건데 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증권 계정에서 7월 말에 꽤 매입이 많이 들어갔어요. 차익만 놓고 봐도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5천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높은 베이시스에 들어간 부분이 약 한 1.8p, 1.5p 이상 여기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터닝에 대한 시그널을 못 본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그리고 만기일과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뷰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게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단기 매물에 대한 부담도 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변화, 뭐 급변을 할 때 그 포인트 시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이 신호를 어디서 좀 보면은 좋을까요, 팀장님? 네. 우리 뭐 애써 우리 스스로를 막 자의하지 말자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건데, 네. 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 지난 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최근 들어서 주간 오랜만이죠, 동안에 상당히. 예. 주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수를 2만 계약 가까이 내다 던졌습니다. 못 보던 그림이에요. 못 보던 그림인데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시장 왜 올랐습니까? 외국인 수급 때문에 올랐어요. 네. 외국인들의 선물 리드,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비차익 매수, 그게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지난주 보게 되면 선물 계약에서 2만 계약 정도가 나가버렸고, 수급적으로 비차익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기다리는 거는 신규 매수분이면 더 좋고, 외국인 선물 부분에서 돌아 나오는 그림을 봐야 뭐 시장에 대해서 반등한다 뭐 한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그널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요. 최근에 원달러 가치 한번 보면 우리 금리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 해당 통화는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달러 보게 되면은 튀지 않습니다. 워낙 강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일단 이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21일 잭슨홀 회의에서 대충 얘기가 나오겠죠. 뭐 조기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 텐데, 이 부분도 유로 약세가 유발하는 달러 강세든, 안 그러면 조기 금리 인상이 유발하는 달러 강세든,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지금 81.5p입니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 그림에서 우리 상대 통화 원화는 약세로 가는 게 정상이고, 이 약세로 가는 그림에서 금리 인하까지 그려지고 있으면은 환율이 튀어오르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눌려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가지고 연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현물만 22조 원 샀습니다. 네.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달러가 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크게 보시죠. 지금 금통위가 떠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원화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봤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약하다라고 하면 채권 매입 강도는 떨어질 거고, 이런 부분들로 외국인의 반전 시그널, 선물 쪽에서의 반전 시그널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하지만 추가 인하 기대감을 시장이 녹이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의 선물도 누적해서 반전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후폭풍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도 이번 만기일 날 상당 부분 녹여내 버리면 이후의 움직임은 반등 기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중요한 움직임 내일일 것 같거든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 하는 부분인데요. 고유고유 이 변수와도 연결이 돼서 그래도 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지난주에도 체노믹스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 발 물러나라 이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기대치에 어울린다라고 하면 자동차나 은행 정도는 봐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증권도 좋고 건설도 좋고, 체노믹스가 힘을 받으면은 기존의 트로이카가 못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 증권주 뜨거웠고, 은행주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곧잘 달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꿀럭꿀럭 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무리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 코멘트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원달러가 죽을 자리보다는 튈 자리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행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은행들이? 은행은 개인 기업 아니죠. 정부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노믹스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배당 확대해라, 배당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 기업들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은행은 말을 굉장히 잘 들을 겁니다. 조 단위로 버는 친구들이에요. 배당을 넓힐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 기업들이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죠. 뭐 북밸류 대비해서 뭐 0.5배, 0.6배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저효과. 이제까지 은행 뭐 좋은 뉴스 있었습니까?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 실적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가이던스가 충분합니다. 또
이번에 만기일까지 딱 끝나고 나서 최노믹스는 다음 드라이브를 준비할 텐데 분명히 내수 확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드라이브를 분명히 걸 텐데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금 수요, 은행에서 일어납니다. 은행의 레버리지까지 감안한다면 대출 성장률 긍정적일 수 있다. 은행 쪽까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포함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은행 쪽에 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는 화요일에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